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이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6주차 강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류 문명 발달의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 균, 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우리 서구 문명,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서구 문명과 그리고 조금 아직은 이제 뒤처져 있는 개발도상국의 그런 문명 발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연구한 결과를 나타낸 저서인 총균세라고 하는 저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총균세를 읽고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은 사피엔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피엔스는 어떻게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 또 그리고 고등생물 중에는 포유류로서 우리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또 힘도 세고 그러한 이제 동물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지구상에서 최상의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는지 그러한 성공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얘기를 이제 전개를 할 테고요. 바로 이 사피엔스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서 보시는 저분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예요.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렇게 그 표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책으로 출간이 돼서 그래서 많은 독자들한테 읽혀져 왔는데요. 바로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비교적 젊은 교수예요. 1976년생입니다. 역사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이고요. 철학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 그 이후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 학과 정확한 명칭은 역사학과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역사학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독특하게 유대인 중에서도 레바논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성소수자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소개드렸었던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세계 4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바마라든가 빌 게이츠, 저커버그도 추천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또 다른 저서들로는 요 사피엔스를 저술을 하기 이전에 극한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한 바 있고요. 사피엔스를 갖다가 저술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 책을 갖다 저술을 했고요. 최근에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 저술했고 굉장히 활발한 저술 활동 그리고 또 강연 그리고 후학 양성에 애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은 저렇게 히브리어로 저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책을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와 같은 책으로 책 표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따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진, 지혜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인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에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요즘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폰이 없으면 도대체 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또 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컴퓨터의 역할도 하고, 뭐 카메라는 물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의사소통,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사피엔스는 사피엔스인데 누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예, 이러한 책을 갖다 저술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갖다 얻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바꿔놓은 우리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로부터 파생되는 앞으로의 그런 우리 사회, 또 문화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책도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한번 이 책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최재봉 교수의 포노사피엔스 관련된 이야기는 유튜브에도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감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 식견을 갖다 넓히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피엔스, 저 사피엔스는 저자가 어떻게 해서 저 사피엔스에 대해서 저술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죠. 현생 인류는 어떻게 지구상에서 최강자의, 조금 전에도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구상에 그 많은 동물, 생물, 또 포유류들이 있는데 또 사람보다도, 인간보다도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 동물들, 예? 들도 있는데 어떻게 지구상에서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최강자의, 지배자의 위치에 올랐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는 사실은 이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물론 크기도 작고 힘도 미약한 그러한 쥐라든가 토끼라든가 보다는 이제 위에 있죠. 약육강식의 이제 그 세계에서. 그러나 사자라든가 자칼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힘도 약하고, 그렇죠? 날렵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한 상태의 거의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강의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었지만 동시대 호모사피엔스하고 같은 시대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렉투스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즉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거의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같이 이제 지냈었던 그런 이제 한 종이었었죠. 그렇죠. 유전의 종이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종들과 같은 시대에도 살고 있었는데 이 종들을 갖다가 꺾고, 예, 그리고 최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같은 호모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문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문들을 갖다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창의적인 상상력뿐만이 아니라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술 문명의 발달, 또 문명적인 그런 어떤 그 요소, 또 과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우리는 사실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러한 하찮은 동물이었었다. 먹고 살기 바쁜 그러한 이제 동물이었었는데 어느 날 저 두뇌에 전구에 불이 탁 들어오듯이 두뇌가 번쩍하면서 인지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지혁명을 갖다 통해서 독특한 언어도 구사를 하게 됐고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됐고 이러한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됐고, 그리고는 그러한 과정에서 농업혁명을 갖다가 일으키게 됐고,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경생활을 하면서 문자도 발명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좀 더 집단이 커지면서 인류를 갖다 통합하게 되는 허구의 세계인, 또 허구의 그런 어떤 요소인 화폐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고, 또 제국을, 더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고 종교를 확산을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성공의 비결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현대,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혁명들이 더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 인류를 갖다가 최정상의 위치에서, 그래서 모든 사물을, 또 모든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과학혁명을 통해 가지고는 제국주의, 또 자본주의, 또 산업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끌어 오게 됐고, 그리고 혁명을 통하고 또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는 고로 발달이 돼서 이제는 사피엔스의 종말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 사피엔스라고 하는 저술을 통해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한번 그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잘것없는 우리는 사실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생물종이었었다는 거예요. 생태계의 중간적인 위치, 조금 전에 그리면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힘들었었던 거예요.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나무에 열린 열매를 갖다 먹는다라든가, 또 곡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든가, 또는 좀 미약한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동물들을 갖다 잡는다라든가,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이러한 생활을 갖다 이제 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었었던, 그랬었던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왼쪽 꼭대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뇌 쪽에 번쩍하고서 인지적인 그런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대략 어느 정도의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냐면, 대략 한 7만 년 전에서 한 3만 년 전, 요 시기에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사고 능력이 우연히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두뇌 속 회로를 갖다 탁 바꾸면서 사고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식이라는 그런 이제 체계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확 능력이, 그 지식적인 능력, 지혜로운 그런 능력이 확 이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어떤 두뇌의 어떤 그 지식, 지혜, 이런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이를 통해 가지고 확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생물학적 변이라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호랑이 중에도 다 똑같은 호랑이가 있는데 알비노적인 백호, 흰색 호랑이가 탁 돌연변이로 나타날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에,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혁명이 돌연변이를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사고 능력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변했다. 그래서 단기간에 강력한 생물종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에서는 불이라든가 도구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어떤 신체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넘어선 그런 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규모 조직을 갖다가 이루어서, 그래서 나 혼자서는 나보다 덩치가 큰 그런 동물들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군집 생활과 조직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그런 동물들도 수렵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래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먹이사슬에서 위치 상승을 갖다 가져오게 됐다. 진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연계의 어떤 균형이 호모사피엔스가 진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면서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인지혁명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능력들을 갖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인지혁명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들?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전달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갖다 이루게 됐냐면은 우리보다 힘이 센 사자를 피하고 또는 코끼리라든가 더 덩치가 크고 사나운 이런 동물들은 피하고 그리고 조금 힘은 세지만 우리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둔한 또 행동도 좀 우둔한 그런 이제 들소를 갖다 사냥한다든가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사냥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보를 갖다 서로 전달하고 야 보니까 저 사자는 저기 그 힘도 세지만은 굉장히 포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포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한테 적합한 뭐 들소를 사냥한다라든지 뭐 하자 이런 정보들을 갖다 서로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갖다 갖추게 됐냐면은 사회관계에 대해서 서로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러한 정보 공유를 하기 전에는 통솔할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3, 40명 정도 규모래요.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고 이럼으로써 그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력들이 한 150명 정도까지 더 규모가 크고 강한 집단을 갖다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지혁명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또 그런 것들을 갖다 공유를 하는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지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 같이 먹고 살자. 우리가 저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숫자의 낯선 사람들끼리도 협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왜? 쟤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파. 처음 만나는 쟤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파. 우리가 서로 배가 고프니까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자. 이건 이제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동물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형태로 더 급속하게 이제 혁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인지혁명의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혁명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독특한 언어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정보를 갖다 전달을 가능하게 됐고, 이 언어를 통해서 또 이제 뭐가 가능하게 됐냐면은 뒷담화라는 거예요. 뒷담화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한 허구의 이야기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야. 야, 내가 지난번에 어디 그 산을 갔는데 거기에 밤에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뭐가 보였어. 그런데 옆에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는 보지는 못했거든. 그쵸?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런 정보 전달을 가지고 자기가 보지 못했었던 그런 허구,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다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뒷담화를 통한 그런 정보 전달 그리고 군집 생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갖다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저께 A랑 B랑 싸웠대. 근데 A가 힘이 세서 그런지 B가 되게 두드려 맞았대. 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은 A가 힘이 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정보를 담는 뒷담화 이런 것들이 대규모의 어떤 공동체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상 속의 신화적인 존재들, 숲속의 사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숲속의 호랑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뭐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허구, 이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싹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에 존재하는 상상 속 질서, 이런 것들을 현실로 가져와서 마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어떤 존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현실을 지배하는 독창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허구, 이런 것들에 강한 믿음을 갖다 갖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이제 인식, 또 현실을 갖다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런 요소인 거죠. 푸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상징적인 그런 마크로 사자를 갖다 이제 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야구팀, 거긴 타이거스 아니에요. 우리는 상징적으로 호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상징을 내세워서 결집을 하고 이렇듯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됐다는 거죠. 또 농업 혁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제 농업 혁명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작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농업 혁명을 통해서 농경 생활을 갖다 통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총균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정착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고기를 갖다 이제 조달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뒷담화라든가 보이지 않는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애니미즘, 동물이라든가 또는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고 그럴까? 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집단들이 커지는 대규모의 도시들이 출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족 국가, 또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황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왕이 다스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계급 사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농업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집단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목과적인 부분들, 예, 목축을 하고 또 농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가 이렇게 늘 찾아올 거라고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농업혁명은 인류 최대 사기였었다라고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농업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산물을 갖다가 농작물을 갖다 얻고 고기를 얻고, 그러니까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수렵 목축을 하실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하루에 서너 시간 이렇게 다니면은 가서 필요한 거 따먹고, 또 뭐 토끼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이게 하루에 잘해봐야 한 서너 시간, 내지는 많아도 한 7시간 정도면은 뭐 하루 이틀을 갖다 또 먹고 살고 이랬었는데,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서너 시간 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많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막 풀을 뽑고 뒤돌아보면 풀이 저기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하려면은 끊임없이 가서 비가 안 내릴 때는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너무 거기에 투자하는 그러한 노동력, 또 힘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서 이게 농업혁명이 편할 줄 알았는데, 목가적인 평화를 갖다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농업혁명이 인류 최대 사기다라고 우리 유발 하라리 교수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농업혁명을 통해서 그러나 집단 생활을 하고, 또 잉여 생산물들을 갖다 많이 얻고, 그리고 저장을 하고, 겨울처럼 정착을 하니까 이제 겨울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봄이 오기 전까지. 겨울처럼 이럴 때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문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자들의 발명이 BC 3500에서 3000년경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들을 갖다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수메르인들의 경우지,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자 문화라고 하는데, 이 한자 문화를 갖다가 발명을 한 이 종족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사를 갖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인간의 뇌가 동식물학, 지형학, 사회학, 그리고 정보의 위주로 이렇게 자꾸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이제 통해서 또 지식 정보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제국이 생산해낸 새로운 정보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농산물들을 갖다 저장을 했는데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고 주로 이제 통솔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갖다 거둬들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를 갖다 이제 집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자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숫자가 먼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감자 얼만큼 오래 생산했어? 생산한 양을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자의 개수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숫자로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방식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이제 꾀하게 돼서 계속 늘어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또 찾아내고 이러한 체계들을 갖다 이제 마련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론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갖다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요소를 나누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시간이 또 됐는데요. 바로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인류의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인류의 통합 과정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